안녕하세요. 여러분도 혹시 최근 카드사에서 최대 30만 원 환급 이런 카톡이나 문자 받으신 분 계시죠? 네, 요즘 많이들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바로 상생 페이백 이야기인데요. 솔깃하긴 한데 이게 조건도 좀 복잡해 보이고 내가 해당되나? 뭘 어떻게 해야 하지? 궁금한 점이 진짜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공식 자료 있잖아요. 그걸 아주 탈탈 털어서요. 이 상생 페이백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옆에 계신 전문가께서 이 복잡한 정책의 속살을 제대로 파헤쳐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상생 페이백 이게 대체 뭔가요? 네, 쉽게 말하면요. 정부가 이제 여러분 소비를 좀 응원해서 소상공인도 같이 돕겠다. 이런 취지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작년, 그러니까 2024년 한 달 평균 카드 사용액보다요. 올해 9월, 10월, 11월 이 석 달 동안 카드를 더 많이 쓰시면 그 늘어난 금액의 20%를 돌려주는 겁니다. 오, 20%요? 네, 월 최대 10만 원까지고요. 석 달이니까 최대 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이야, 20%면 상당히 큰데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만약에요. 작년에 한 달 평균 100만 원을 카드로 쓰셨다고 쳐요. 근데 올해 10월에 150만 원을 딱 쓰셨어요. 그럼 50만 원이 늘었죠. 네, 50만 원. 바로 그 늘어난 50만 원의 20%, 그러니까 10만 원을 다음 달 11월 15일쯤에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월 상한선이 10만 원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만약 10월에 200만 원을 써서 작년보다 100만 원이 늘었어도 받는 돈은 똑같이 10만 원인 겁니다. 최대 10만 원. 아하, 월별 상한선이 있군요. 맞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소비 지원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카드 포인트로 주기도 하고 현금성 지원금을 주기도 하고. 네네, 몇 번 있었죠. 근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바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된다는 점인데요. 아, 상품권이요? 네, 이게 뭐냐면 정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이런 특정 장소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좀 더 직접적인 도움을 주려는 의지가 더 강하게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취지가 확실하네요. 그럼 이거 아무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됩니다. 만 19세 이상. 네, 올해 기준으로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해당되고요.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이제 장기 체류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네. 작년, 그러니까 2024년에 본인명의 신용카드라 체크카드를 단 한 번이라도 사용한 실적이 있어야 해요. 아, 작년 실적이 필수군요. 네, 왜냐하면 작년 사용액이 기준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거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해주고 그럴 수는 없어요. 아, 본인 신청만? 그럼 혹시 작년에 카드를 거의 안 썼거나 학생이어서 사용액이 적었던 분들은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기준 금액이 낮으니까요. 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맞아요. 작년 월 평균 사용액이 0원이거나 아주 적으면 올해 쓰는 금액 대부분이 증가분으로 잡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페이백 받기가 더 쉬울 수 있죠. 저희가 본 유튜브 정보에서도 이런 점을 좀 활용하는 팁으로 언급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신청. 이거 언제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맞아요. 이거 꼭 챙기셔야죠. 신청은 바로 오늘 9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했고요. 11월 30일 일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오늘부터 11월 말까지. 네, 기간은 넉넉한 편이죠. 그리고 딱 한 번만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9월, 10월, 11월 석 달치가 자동으로 다 적용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청 방법인데요. 오직 상생페이백 공식 누리집, 그러니까 웹사이트 주소가 상생페이백.kr이거든요. 여기서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온라인으로만요? 네, 요즘 스미싱 문자 진짜 많잖아요. 카드사나 정부기관 사칭해서 링크 보내고 그러는데 절대 그런 문자 링크 누르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조심해야죠. 직접 주소창에 상생페이백.kr 이렇게 치시거나 아니면 포털에서 검색해서 공식 누리집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네, 명심해야겠네요. 근데 오늘부터 시작이면 사람들이 엄청 몰릴 텐데 괜찮을까요? 서버 터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정부도 그걸 대비해서 첫 주, 그러니까 오늘 9월 15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이 닷새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오부제를 시행합니다. 아, 오부제. 네, 오늘 월요일은 끝자리가 5 또는 0이신 분들만 가능하고요. 내일 화요일은 6 또는 1, 수요일은 7 또는 2, 목요일은 8 또는 3,
금요일은 구 또는 사이신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럼 주말은요? 이번 주 토요일 9월 20일부터는 요일 상관없이 아무 때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신청 절차는 좀 복잡한가요? 아니요. 절차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리집 들어가셔서 휴대폰이나 다른 간편 인증 수단으로 본인 확인하시고 기본 정보 입력하고 약관 동의하면 끝이에요. 다만 그 디지털 온누리 앱이라고 있는데 이 앱 회원이 아니시면 가입 절차가 추가될 수는 있고요. 신청하고 나서 정보 처리하는데 최대 이틀 정도 걸릴 수 있다고는 하래요. 그렇군요. 근데 혹시 인터넷 사용이 좀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전국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 지원센터 아니면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같은 곳에 평일에 방문하시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오프라인 도움도 가능하군요. 네. 그리고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같은 주요 은행 지점에서도 관련 안내는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다만 이번 첫 주는 오부제 적용되니까 해당 요일에 맞춰 가셔야 하고 신분증이나 본인 명의 휴대폰 같은 필요한 서류도 미리 챙겨가시는 게 좋겠죠. 네네. 근데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내가 평균 얼마를 썼는지 그 기준 금액이요? 이건 언제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알아야 계획을 세우든가 말든가 하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사실. 그 작년 월 평균 사용액은요, 신청을 완료하고 나서 이틀 뒤부터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신청하고 이틀 뒤. 네. 예를 들어 오늘 15일에 신청하셨다면 모레 17일부터 조회가 가능한 거죠. 이걸 딱 확인하셔야 내가 이번 달에 얼마 이상은 써야 페이백을 받겠구나 하고 감이 오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확인해야겠네요. 자, 이제 여기가 정말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최대 30만 원, 다 좋은데 아무 데서나 카드 쓴다고 다 실적으로 쳐주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도대체 어떤 걸 조심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하면서도 좀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는 지점이에요. 근데 기본 원칙부터 이해하시면 조금 쉬워요. 정부가 이 제도를 왜 하는 걸까요? 소상공인 돕는다고 하셨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소비는 대부분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안 맞는 소비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한 4가지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대기업 관련 지출입니다. 대기업이요? 네.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 신세계나 현대 같은 백화점, 그리고 아울렛, 면세점, 스타필드 같은 복합 쇼핑몰, 이런 곳들 있죠. 네, 있죠. 그리고 삼성스토어나 하이마트, 이케아처럼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전자제품 매장이나 가구 매장에서 쓴 돈은 실적에서 빠집니다. 아무래도 이미 잘 되는 곳보다는 동네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가 강하니까요. 아하. 대형 유통 채널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는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결제입니다. 아, 온라인도요? 네, 쿠팡, 네이버 쇼핑, G마켓 같은 곳이나 배달의 민족, 요기요 같은 앱에서 결제한 건 대부분 제외됩니다. 왜죠? 온라인 쇼핑 많이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보통 온라인 결제는 결제 대행사, 피지사라고 부르는데 이 중간 업체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렇게 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최종 판매자가 소상공인인지 대기업인지 아니면 그냥 개인 간 거래인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죠. 아하, 그런 기술적인 이유가 있었군요. 그럼 혹시 배달앱에서 만나서 결제하는 건 어때요? 그건 배달원한테 직접 카드 긁는 거잖아요. 그건 좀 애매한데요? 배달원이 가져온 단말기가 가게 자체 단말기거나 아니면 가게 배출로 잡히는 그런 배달 대행사 단말기라면 인정될 수도 있다고는 합니다. 아, 이것도 확실하지 않네요. 네. 그리고 요즘 많은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 결제 같은 건 대부분 피지사를 거치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좀 불확실하다 싶으면 그냥 소상공인 매장에서 직접 결제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기준은 뭔가요? 세 번째는 소비로 보기 좀 어려운 지출들입니다. 네, 소비가 아닌 지출이요? 네, 예를 들면 세금,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나 교통비, 자동이체 같은 것들이요.
이건 생활 유지 비용이지 소비 활동이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당연히 안 되겠네요. 네. 그리고 상품권 구매나 선불카드 충전, 귀금속 구매처럼 현금화하기 쉬운 항목들도 제외됩니다. 이게 혹시 투기나 현금 확보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해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마지막으로는 일부 특정 업종들입니다. 유흥주점이나 사행성 업종 같은 곳은 당연히 안 되고요. 병원의 경우 좀 나뉘는데요. 병원도요? 네. 동네 의원이나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일반 병원, 치과, 한의원 이런 곳은 실적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처럼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큰 병원 있죠? 거기는 제외됩니다. 아, 병원 규모에 따라 다르군요. 네. 주유소도 마찬가지예요. 네. 대기업 직영 주유소나 충전소는 안 되고요.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 주유소는 포함됩니다. 아, 근데 농협 주유소는 제외라고 하네요. 이건 좀 특이하죠. 네, 농협은 왜 빠질까요? 그건 저도 정확한 이유는 FAQ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경우도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맞아요. 프랜차이즈 엄청 많잖아요. 스타벅스, 맥도날드, 올리브영 같이 딱 봐도 대기업 브랜드잖아요. 이런 곳의 직영점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디야나 맘스터치 같은 중소 중견 브랜드 직영점이나 아니면 브랜드 상관없이 모든 가맹점은 포함돼요. 아, 직영점이냐 가맹점이냐가 중요하군요. 네. 편의점도 마찬가지로 직영점은 제외 대상입니다. 와, 듣고 보니까 그럼 도대체 어디서 써야 하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기준이 정말 촘촘하네요. 그렇죠.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결국 확실하게 실적 인정받으려면 그냥 우리 동네 식당, 동네 슈퍼마켓, 옷가게, 서점, 미용실 이런 소상공인이 직접 운영하시는 가게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취지에도 맞고 또 확실한 방법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동네 사장님 가게에서 카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단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좋겠네요. 아, 그리고 결제 방식도 중요해요. 반드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직접 결제해야 합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는 당연히 안 되고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 결제도 기본적으로는 안 돼요. 상품권 결제도 물론 안 되고요. 그럼 페이류는 다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있잖아요. 그걸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드 기반으로 사용한 건 실적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물 카드를 쓰든 폰에 넣은 카드를 쓰든 카드 결제 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아하, 카드 기반이면 되는군요.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잊지 마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작년 월 평균 사용액을 계산할 때도 지금 말씀드린 이 제외 기준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작년 계산할 때도요? 네. 예를 들어 작년에 백화점에서 엄청 많이 쓰셨어도 그 금액은 평균 사용액 계산에서 빠진다는 거죠. 그래야 공평하니까요. 그렇군요. 와, 이 제외 기준 진짜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열심히 조건을 맞춰서 카드를 썼다고 칩시다. 페이백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받는 얘기를 해야죠. 매달 사용 실적을 정산해서요. 다음 달 15일쯤에 지급됩니다. 9월에 쓰신 건 10월 15일경, 10월에 쓰신 건 11월 15일경 이런 식으로요. 다음 달 15일. 네, 지급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이고요.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아마 지급되면 알림이 올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네, 뭔가요? 페이백을 받기 위해서 카드를 쓸 수 있는 곳, 즉 실적 인정 사용처랑요. 지급받은 이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이 다릅니다. 네, 다르다고요. 네, 이거 정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카드는 비교적 넓은 범위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지만 지급받은 상품권은 전국에 약 13만 개 정도 있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어요. 아, 그럼 어디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있는 가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용처는 온누리 상품권 앱이나 소상공인 마당이라는 누리집에서 꼭 확인을 하셔야 해요. 와, 이것도 꼭 확인해야겠네요. 실컷 페이백 받았는데 쓸 데가 없으면 곤란하니까요. 그렇죠.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으로 꽤 긴 편이고요. 다만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중고로 팔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만 사용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사용처 확인 필수. 그런데 아까 페이백 말고 상생소비 복권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또 뭔가요? 무슨 보너스 게임 같은 건가요? 네, 딱 그런 느낌입니다.
상생 페이백 신청하신 분들을 위한 추가 경품 이벤트라고 보시면 돼요. 오, 추가 이벤트. 네. 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응모 자격이 생기니까 뭐 따로 신청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응모 방법은 이렇습니다.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요. 8월부터요. 네, 소급 적용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상생 페이백 실적이 인정되는 사용처, 그러니까 주로 소상공인 가게겠죠. 거기서 카드로 쓴 누적 금액이 5만 원 이상이면 복권 1장을 받습니다. 5만 원에 한 장. 네, 5만 원당 1장씩이고요. 1인당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대상 가게에서 50만 원 이상 쓰시면 복권 10장을 최대로 확보하시는 거죠. 아, 최대 10장. 그럼 뭐 종이 복권 같은 걸 주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실제 종이 복권이 나오는 건 아니고 상생 페이백 누리집에서 나한테 복권이 몇 장 생겼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8월, 9월 초에 벌써 쓰신 분들은 이미 복권 받으신 분들도 있겠네요. 궁금한데요. 경품이 뭔가요? 경품이 아주 푸짐합니다. 10월 말에 추첨을 해서요. 총 2,025명에게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주는데요. 네. 1등은 무려 10명에게 각각 2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네. 2천만 원이요? 와. 그렇죠. 그리고 2등은 50명에게 각 200만 원, 3등은 600명에게 각 100만 원, 4등은 1,365명에게 각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이야, 1등 진짜 엄청나네요. 이거 뭐 로또 수준인데요? 그렇죠. 근데 1등 당첨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조건이요? 네. 아까 복권 응모 기간이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라고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페이백 실적 인정 가맹점에서 누적 5만 원 이상 사용한 기록이 있어야 1등 당첨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 비수도권 사용 실적이 있어야 1등이 된다고요? 네, 아무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좀 더 넓게 유도하려는 그런 목적이겠죠. 2등부터 4등까지는 지역 구분 없이 추첨하고요. 중복 당첨은 안 됩니다. 한 사람한테 하나만. 그렇군요.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 당첨금 전액이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되고요. 별도로 세금, 그러니까 제세 공과금 22% 같은 건 없다고 합니다. 오, 세금 없는 2천만 원. 대박인데요? 와, 이거 1등 노리려면 이번 가을에 지방 여행이라도 가서 5만 원 이상 꼭 긁어야겠네요. 재밌네요. 네, 소소한 재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럼 혹시요, 페이백 금액이 잘못 지급되거나 예를 들어 카드를 썼다가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줬다 뺏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카드를 취소했는데 페이백이 이미 지급되었다면 그 잘못 지급된 금액만큼 환수될 수 있어요. 아, 환수. 네, 보통은 다음 달에 지급될 페이백 금액에서 먼저 차감, 그러니까 상계 처리가 되고요. 그래로 모자라거나 다음 달 지급될 페이백이 없으면 온누리 앱을 통해서 직접 납부하라는 안내가 가거나 그래도 안 내면 고지서가 발송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지급된 금액이나 환수된 금액에 대해서 이거 아닌데? 하고 이의가 있다면 상생 페이백 누리집에 이의 신청 메뉴가 있거든요. 거기를 이용하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오프라인 지원처, 그러니까 지방중기청이나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절차가 다 마련되어 있군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어디에 물어보면 제일 좋을까요? 상생 페이백 제도 전반에 대한 문의는 전용 콜센터가 있습니다. 번호가 1533-280인데요. 1533-280? 네, 여기나 누리집에 있는 챗봇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요. 다만 제가 이 가게에서 이 카드로 썼는데 이거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같은 아주 구체적인 개별 카드 사용 내역 관련 문의는요.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로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아, 실적 관련은 카드사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했던 영상에서는 이런 지적도 좀 있었어요. 최근에 정부 조직 개편이나 여러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이번 상생 페이백 정책 홍보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아,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시행 직전까지도 이런 게 있었어? 하고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았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종류의 혜택일수록 누가 알려주기만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직접 좀 꼼꼼하게 정보를 찾아서 챙기는 자세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건 아는 사람만 챙겨 먹는 정보가 되기 쉬우니까요. 자, 오늘 상생 페이백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작년보다 카드 더 쓰면 최대 30만 원까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아주 좋은 기회. 바로 오늘부터 신청 시작이니까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첫째, 내가 자격 만 19세 이상 장렬 카드 실적 보유가 되는지 확인. 네, 필수죠. 둘째, 반드시 상생페이백 공식 누리집 상생페이백.kr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 이번 주는 오부제 확인, 스미싱 조심하시고요. 맞습니다. 온라인만 가능. 셋째, 신청하고 이틀 뒤에는 꼭 작년 월평균 사용액 확인해서 이번 달 소비 계획 세우기. 그렇죠. 목표 설정. 마지막 넷째, 어떤 소비가 실적으로 인정되고 소상공인 매장, 어떤 건 제외되는지 대기업 X, 온라인 X, 비소비성 X 원칙을 잘 기억하고 또 지급받은 상품권 사용처는 별도로 꼭 확인하기. 네, 사용처 확인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이번 상생페이백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번 페이백은요, 그냥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된다는 점. 그래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혜택이 직접 돌아가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소비가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를 넘어서 우리 동네 경제에 진짜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의미 있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만약 이 페이백,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받게 되신다면요. 여러분이 평소에 정말 아끼는 동네 단골 가게나 혹은 오랜만에 한번 방문하고 싶은 그런 전통시장에서 어떤 의미 있는 소비를 하고 싶으신가요? 나의 작은 소비가 모여서 어떤 긍정적인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릴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